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에는 아버님들한테 좀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 거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들 중에 이제 아버님들하고 좀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육아라는 게 보통 태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지. 이제 그러니까 친정 엄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친정 엄마나 또는 시어머니에서 이제 각자 다 받은 육아를 받고 어떡하다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둘이 콩닥콩닥 잘 살아.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의 이런 역량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도망가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은 이런 유행 문화 여기에 혹 빠져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하는 거지.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거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전국에서 우르르 따라한단 말이야. 남편분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기본적인 성질도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으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마마보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까지 생활할 때 자기의 이제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너무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에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본인들의 각각의 성격이 그때 갑자기 되살아나기 시작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임신하고 아이가 딱 나오고 몇 개월 내에 엄마는 엄마대로의 과거에 숨겨져 있던 이 성격, 성질, 잠재되어 있던 좋은 거면 좋은 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애 낳기 전에는 와이프랑 사이가 좋았는데 애를 딱 낳고 나서부터 갑자기 남편분들도 이상해지는 이유가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육아를 당한 거지. 그것이 표현되게 되는 거야. 자기 아이한테.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그 환경이 100%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티격태격을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책을 싫어해요. 대부분 직접적인 경험을 더 중요시하지 책을 이렇게 중요시하진 않아. 내 간혹 가다가 이 공부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와이프분도 그쪽에 관련돼 있으면은 당연히 책이 좋은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애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책을 하다가 애들이 자폐가 걸리는 거야. 근데 엄마는 책에 미쳐서 책을 막 샀는데 남편분은 이거 왜 책을 왜 지금부터 사냐 그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왜? 남편분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똑같은 거야. 요즘도 남자애들 많이 고장 나듯이 그 공부로 인해서 많이 고장 나듯이 남자들은요 30대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공부로 인한 괴롭힘을 당하고 성인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책에 관련된 것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거부 반응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걸 왜 사냐, 와이프는 이걸 사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근데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책 사고 이러는 것들은 이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들 잘못된 거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분들이 일을 다니잖아. 그리고 저녁에 오잖아. 늦게 오거나 그러면은 아이랑 교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사주는 장난감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현재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런 책류가라는 게 등장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아동 물품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현재 지금 아동들한테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자체도 이상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가끔 남편분들 중에서 어린이집이 공짜인데 왜 안 보내냐 그러면서 가정보육하는 엄마랑 싸우는 경우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어린이집에 가면요. 자폐를 유발하는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자체가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수료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기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보는 걸 귀찮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로 재우고 강제로 명령을 따르게 하고 아이들끼리 다 떨어뜨려 놓는 거야. 어린이집을 가야 사회성이 생긴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안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요. 아이들은요, 만나면은 보통 16개월만 넘어도 얼굴을 만지면서 인사를 하거든? 근데 애들이, 파워가 센 애들은 그냥 얼굴을 그냥 싸대기 때리듯이 때려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그걸 아니까는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놔요. 그런데 무슨 사회성이 생겨? 이런 간단한 거짓말도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빠들 일 갔다 오면은 아이들하고 교감하려고 요즘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남자애들한테는 미친 듯이 자동차를 사줘요. 여자애들한테는 미친 듯이 인형을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24개월 이후부터 자동차 바퀴 중독이 생겨요. 남자애들이 바퀴 중독이 생기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인형 중독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소유 강박, 저장 강박까지 생겨요. 이러면은 육아를 못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형 중독이 되면은 그냥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인형하고만 놀아. 사회성이 생길 수가 없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인격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귀신하고 얘기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인형이 많다 보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남자애들은 바퀴 중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도 바퀴가 없으면 못 그려요. 만들기를 해도 자동차 외에는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도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때랑 지금하고 다른 게 우리 때는 밖에 나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다양한 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36개월이 지나더라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친구는 엄마 아빠뿐이야.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 유치원에 있는 애들, 걔네들 별거 아니야. 다들 멍청해져서 오는 애들이거든. 걔네들하고 무슨 관계가 돼? 놀이터에서 뛰어놀아? 뭘 놀아 놀기는 그냥 멍 때리면서 있는단 말이야. 매일 똑같은 행동 반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의 친구는 엄마 아빠인데 이거를 자동차든 이런 걸 해가지고 엄마 아빠 외에도 할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집에 많게 되면은 애들이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특히 18개월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자주 했던 행동을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 집에 거실에 있는 물건도 카운팅을 해요. 제일 많은 거부터. 그래가지고 집에 자동차가 많으면요. 아이의 뇌가 온통 자동차로 쏠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많더라도 엄마 아빠가 재밌게 놀아주고 뭐 해주고 밖에서도 경험 활동을 해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주면 되는데 특히 18개월 이전에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딱 하나 외에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18개월 넘었더라도 집에 있는 자동차들 애들 남자애들 뭐 경찰차 소방차 좋아하잖아.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랑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활동은 만들기 그리기 활동이에요. 블럭 이런 거 웬만한 남자들은 다 해. 그러니까는 아이랑 블럭 활동하는 거야. 또 그리기 활동하고 그리고 36개월 최소 36개월까지는 애들이 뇌 세팅이 완료되는 기간이라 거실을 치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벽증 가지고 있는 아버님들이 애들 딱 들어오면은 애들이 막 놀고 막 난잡하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막 스트레스를 보낸단 말이야. 집에 오면 정신없어. 애들은 원래 정신없이 키워야지 애들이 똑똑해지거든? 근데 왜 정리정돈 청소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놔? 그러면 애들이 뇌가 깔끔해져. 바보가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는 만약에 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남편분들 다시 엄마한테 다 떠넘길 거 아니야. 그런 책임감 없잖아, 남편분들. 문제 생기면 와이프한테 던져버릴 거 아니야? 집에 더 늦게 들어오고? 그러지 말라고. 아이를 키우려면은 정신없이 키워야 되고, 좀 지저분해야 돼. 지저분해야 되니까 막 쓰레기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아야 되는 이런 물건들을 거실에다 쫙 깔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최소 한 60개월까지는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아이가 그다음부터 똑똑해지면서 보통 7살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면은 애들이 그냥 뇌가 백지 상태야. 그냥 경계선을 떨어져. 그래서 청소 정리 정돈을 잘하는 집들, 집이 깨끗한 집들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결벽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엄마가 이런 만들기 그리기 같은 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같이 동참을 하고 안 치워도 그냥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리고 저거는 원래 매일 있는 거야 라고 적응을 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거든. 그게 돼요. 애를 키우면은 본인의 성격을 버려야 돼. 지금 엄마들 중에서도 결벽증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참고 하거든? 남편분들도 이런 거 참아야 돼. 그리고 애들하고 그 잠깐 웃고 즐기는 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매일 자동차 사오고, 맨날 로봇 사오고 그러지 마. 애들 로봇 자동차 중독되잖아. 특히 자동차 중독되면은, 그 다음에는 탱크야. 그리고 살상무기. 그리고 막판에 오는 게 게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자동차를 많이 사오면은 얘 나중에 게임 중독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리기도 나중에 못해요. 만들기도 자동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총칼 만들어요. 이게 36개월 전에 아빠가 자동차 많이 사오면 나오는 현상이고, 이거 나중에 자동차 버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키울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애들도 뭐 딸내미 좋아한다고 인형 막 미친 듯이 사주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 36개월까지는 뭐 인형 많이 해야 한 3개 정도.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3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실사 모양 피규어 절대 사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이거 36개월 전에 절대 이런 거 사주지 말아요. 아니, 이 실사 모형을 36개월 전에 이렇게 사주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특히 이 실사 모형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같은 경우 남자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성격이 포악해져요. 아빠는 일 나가니까 모르지. 나중에 36개월 전후 돼가지고 아이가 엄마 때려요. 그러면 또 때린다고 또 아이 혼낼 거 아니야. 그러면 아빠 없을 때 더 때려요, 엄마.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런 거 사주는 실사 피규어들, 또 자동차들, 나중에 총칼 무기 중독되면은 엄마한테 막 때린단 말이야. 나중에 6살 되면 아빠랑 맨날 싸움 놀이 하자 그래. 그리고 그냥 바보 되고 그 놀이를 유치원 가서 이런 걸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유치원에 깔려 있어. 어린이집에 이런 애들 때리는 애들, 그런 거를 엄마들이 방치하고, 그다음 애들이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때리고 서로 뺏고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사회성이 커져.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공짜라고 막 보낼 생각 하지 말고,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한테 이런 실사 피규어들, 특히 육식동물 보여주지 말고, 육식동물 피규어 사주지 마. 그리고 이 실사 피규어는 평생 안 사줘도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자동차? 집에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 집에서만 없으면 돼. 6세 넘은 아빠들 가끔 애들하고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 남자애들은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요, 요즘 애들은 미디어 중독 걸려버리면은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컨트롤 안 돼. 엄마고 아빠고 나중에 다 패요. 그렇게 돼. 이게 잘못된 육아 방식을 쓰다 보고, 좀 아이한테 이제 교감 산다고 이런 자동차를 많이 사주거나 로봇 많이 사주면은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문제 증상으로 나오게 돼. 근데 지금 의학도 애들이 36개월 이전이면은 빨리 자동차 다 정리하세요. 다시 사오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이들은요, 애기였을 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무조건 걷고 뛰고를 해야 돼. 밖에 나가서도 걷고 뛰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아빠들은 밖에만 나가자마자 애를 왜 안아주냐고. 그러니까 엄마랑 있을 때는 애가 걸어 다니는데 아빠랑만 있으면 애가 안 걸으려고 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육아 방식이 다르잖아. 그러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봐. 엄마는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 아빠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엄마가 보통 혼내면 엄마가 풀어줘야 돼. 엄마가 혼내고 아빠가 풀어주면 엄마는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절대 밖에 나가가지고 애기 안아주지 마. 안아주고 싶으면 집 안에서 안아줘요.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세요. 아빠가 안아주는 순간 엄마는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애가 그렇게 또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아줬는데 어떡하냐고? 다음부터 안아주지 마시고 애들 양쪽 손을 잡고 그 애들 팔 확 해가지고 점프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걷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힘들면은 중간에 쉬세요. 그리고 다시 또 걸으세요. 쉬고 걷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다시는 안 안아줄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애들이 다시는 안 나가려고 그래. 귀찮으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을 해요. 밖에 나가면은 걷기도 걷지만은 다양한 거를 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가다가 아이가 꽃에 꽂혀가지고 꽃을 본다든지 곤충에 꽂혀서 곤충을 보고 있으면은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기다리시면 돼. 얘가 다른 데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 여기다 대고 애 팔 잡고 딴 데 가자라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관찰 분석력은 애들이 보통 한 60개월까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막 보고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 거기 옆에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어디 나들이 갔는데 급한 게 아니잖아. 아이를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냅두시고 아이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면 돼요. 자,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거, 애들 바퀴 중독 생기면은 나중에 게임 중독 생기고
그리기 만들기 같은 그런 활동도 못하고 뇌가 망가져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 하나.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자전거나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갖고 나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웬만하면 걸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나갈 때는 언제? 그런 걸 탈 수 있는 공간을 갈 때만, 거기서만 허용. 딱 그렇게만 나눠요. 그리고 딸내미들 인형 많이 사주지 말고요. 36개월 전에 절대 3개를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옛날에는 많아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밖에 나가서 안아주는 이런 행위들, 특히 아들내미하고 딸내미들이 맨날 안아줘.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버릇이 됐어. 밖에만 나가면 딱 안아달라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또 그렇게 안아준단 말이야. 언제까지 안아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아빠가 일 나갔을 때 애들이 큰데 엄마가 안고 다녀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육아 동참하세요. 저도 애는 없지만은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 오픈 모임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애 안고 다니고 얼마나 팔 아픈데. 그리고 애 둘 있는 집들. 아니, 애를 둘 낳고 아빠는 육아 동참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엄마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를 더 많이 혼내고, 거기다가 아들 둘인 집들. 이거는 남편이 동참해서 애 하나는 맡아야 돼. 일 다닌다고 그냥 와가지고 쉬면 안 된다고. 애랑 뭐 둘 중에 한 명은 맡아서 나간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좀 편하잖아. 그걸 둘 다 남자애들 맡겨놓고,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큰아들로 만들고 엄마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마누라를. 그러지 마. 전 궁금하면은 하루만 육아를 바꿔서 해봐. 그럼 바꿔 산다 그러면 또 맨날 애들 TV 켜주고 소파에 누워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뭐 애들은 알아서 잘 커. 장난하냐? 뭘 잘 커, 잘 크기는. 지금은 망가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꼭 명심하셔서 애들 자동차 많이 사주지 말고, 로봇 많이 사주지 말고, 또 밖에 나가면 안아주지 말고, 걸어 다니고, 딸내미들 인형 많이 사주지 말고, 꼭 명심하시고, 육아 많이 동참하시고, 몸으로 노는 거 많이 해주고, 공놀이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이런 거 하라고. 꼭 그렇게 안 하면은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화가 아이한테 가.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집안 치우지 마시고, 그런 거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책을 많이 봐야 똑똑한 게 아니라 이런 아빠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한테는 스트레스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해서 육아하시길 바래요. 육아를 하는 게 육아 동참을 하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와이프분하고 좀 잘 해가지고 육아를 하길 바래요. 힘들다고 또 큰아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